여러분 잘 쉬고 오셨나요? 소상공인 기심정결 포장마차에서 즐기는 맛있는 이야기 와인 2부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2부도 마찬가지 코로나19의 방역수칙을 준수하고요. 최소한의 인원만으로 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대표님들 집에서 편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2부를 이어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2부에서는 어떤 걸 좀 얘기해 볼 거냐면 우리가 1부에서는 전반적인 와인의 트렌드나 그리고 우리가 이 사업을 할 때 어떻게 와인을 좀 대중들한테 쉽게 스토리텔링을 하고 경험 마케팅을 진행해 볼까라는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봤다면은 우리 2부에서는 그러면 한국 시장에 우리 한국 와인의 이 시장이 어떻게 좀 접목을 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한번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우리 주류 산업에 종사를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맥주, 소주, 막걸리 이런 종류가 아니라 와인이 올해 그리고 작년부터 굉장히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저번 시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19의 영향이 크다. 왜 코로나19 때문에 와인의 매출이 증대됐느냐? 이유는 무엇이냐? 자, 혼술족,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는 혼술족 그리고 이 집에서 술을 마시는 홈술족의 이런 족들이 많아지다 보니까는 집에서 마시기에는 소주나 맥주나 이런 것보다는 약간은 조금 더 분위기를 내고 싶을 때 와인을 찾는 분들도 많고요. 또는 좀 도수가 낮은 술, 이렇게 좀 맛있는 술 이런 것들을 찾다 보니까는 와인 시장이 굉장히 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한국에서는 와인 시장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볼 텐데요. 이 K푸드의 시장은 말 그대로 5,488조 원입니다. 자, 정말 가늠이 안 가는 숫자이긴 합니다. K푸드 시장은 워낙에 넓죠. 자, 근데 그 중에 와인의 수입량이 38,969톤 이라고 합니다. 수익 금액으로 치면은 2,599억 원이 되고요. 그런데 한국 수입 와인 시장이 1조 230억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렇게 많은 와인 시장이 점령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내 와인의 점유율이 단 1%밖에 되지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와인의 대중화 말은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이 와인 자체에 대한 대중화는 맞지만 그중에서 우리 한국의 와인이 입지를 갖고 있지는 못하다라는 결과인데요. 예를 들어서 와인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나라가 우리는 프랑스 얘기를 많이 하죠. 프랑스, 칠레, 미국 등등등 스페인 되게 많은 나라들이 있을 텐데요. 사실은 이 한국식 와인 그러니까 즉 얘기를 해서 우리가 전통 주류라고 얘기를 하는 그 부류를 조금만 변경을 하면은 우리가 와인으로도 표현을 가능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폭넓게 우리가 이 주류들을 대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기사에서 봤듯이 MZ세대들이 와인뿐만 아니라 전통 주류를 많이 찾는다라는 거 보셨을 거예요. 이 소비자층한테는 와인이라는 표현과 전통 주류라는 표현이 물론은 이 주류 전문가들한테는 완전히 다른 표현이겠지만 소비자층한테 이 표현을 갖다 대면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 조금 더 특별하고 차별성이 있고 다른 술을 찾는다라고 말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단순히 소주나 맥주가 아니라 전통주 중에서도 좀 더 특별하고 특이한 것, 와인 중에서도 내가 좀 인생술, 나만의 내가 좋아하는 술 이런 것들을 찾는 것을 좋아하는 성향이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와인의 시장은 점점점 커져가지만은 국내 와인의 점유율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추천을 드리고 싶은 것은 주류 사업 쪽에 이렇게 종사하는 분들이라면 굳이 와인이 아니더라도요. 이 한국의 주류.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막걸리도 라이스 와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영어로 번역을 하면 그렇게 된단 말이죠. 자, 그렇게 발효를 시킨 어떤 다양한 술들을 우리나라에서도 만들 수 있다라는 걸 좀 많이 생각을 해보시고 좀 특이한 술들 같은 것들을 나만의 샵에서 만드는 그런 술 같은 것들을 만들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와인 시장에 대해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지금 한국의 와인 시장은요. 단순히 내가 와인바를 운영하고 와인샵에서 판매하는 그것만 보시면 안 됩니다. 제가 1교시에도, 1교시라고 표현하나요? 앞선 수업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와인이 오프라인에서 풀리는 그 물량만을 보시면 안 된다. 자,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모든 사업들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요. 와인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GS 편의점을 예를 들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었죠. 온라인으로 예약을 해놓고 오프라인에서 픽업을 한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온 오프라인을 왔다 갔다 하는 하이브리드 형식의 유통이 지금 대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 대표님들께서 제가 온라인에도 이런 마케팅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바빠 죽겠습니다. 문 열기도 바빠요. 막 이런 분들 많이 우리 대표님들 많으세요. 소상공인 우리 여러분들 너무나 바쁘죠.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드리느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 강의를 1년 전에 했어도 지금 똑같이 이 강의를 들어주시는 여러분들이 이 강의가 또 왔어도 아직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원래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에요. 오늘 강의를 듣고 또 그냥 그래 와인이 대사란다. 온라인으로 뭐 하라는데 나는 모르겠다. 이러면 끝인 겁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이 와인의 시장은 온라인에서 어마무시하게 커져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몇몇 대표님들, 특히 정말 상위 1%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요. 그런 대표님들은 이 시장의 흐름을 읽고 눈을 가지고 정말로 런칭을 합니다. 대표님들 이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물론 뭐 쉬운 것도 아니지만 누구나 할 수가 있어요. 제 그 사례로 저 아는 대표님께서도 제가 이렇게 밀키트 시장이나 홈파티 시장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엄청나게 커지고 있다. 밀키트로 어떤 그 안주나 이런 거를 해봐라 해서 지금 이미 유통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굉장히 잘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샵에서 원래는 맥주집이었어요. 근데 맥주만 팔기에는 이 객단가가 그렇게 높지가 않잖아요. 물론 고가의 맥주들도 있긴 하지만은 이 동네의 특성상 그렇게 막 고가 맥주를 찾는 그런 입지는 아니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 대표님은 지금 여기 강의를 들으시는 대표님들과 똑같은 입장인 거죠. 그냥 샵을 하나 운영하는 자그마한 샵이에요. 그냥 자그마한 맥주집이에요. 운영하는 대표님이었는데 이렇게 온라인 마케팅 강의 들으시고 또 이렇게 밀키트 시장이 아주 커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밀키트 내보세요. 이런 말을 하나둘 귀담아 들으셔가지고 지금은 전국으로 배송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맛은 기본이에요, 대표님들. 그런데 대표님들 내 가게에 맛없다 하는 가게 있습니까? 다 우리 맛은 기본으로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밀키트라고 하면은 어떤 것이냐 잠깐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감바스 같은 것 우리가 뭐 새우 이렇게 알리오 기름에다가 이렇게 만들어내는 요리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 손질하기가 집에서 하긴 굉장히 귀찮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하나 손질을 해서 가공되지 않은 상태로 재료를 보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배달 음식을 먹을 때는 이 조리가 다 되어 와서 굉장히 편하기는 하지만 거기에다가 내가 뭘 더 가미하기에는 좀 부담스럽잖아요. 예를 들어서 김치찌개 뭐 이런 걸 시켰다 치면은 너무 짜요. 그럼 우리가 거기 물을 넣어요. 맛이 없잖아요. 이미 다 조리가 된 상태라서 우리가 어떻게 손을 볼 수가 없는데 밀키트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이 재료만 딱 집으로 오기 때문에 나의 기호에 따라서 뭐 새우를 더 넣고 싶으면 더 넣고 야채 더 넣고 싶으면 더 넣고 내가 요리하는 기분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간편한 거예요. 사실 요리의 8알은 손질이잖아요. 손질. 너무 귀찮은데 그거를 다 해서 이렇게 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하게 집에서 내가 요리하는 기분을 낼 수 있다. 그래서 밀키트 시장이 정말 급부상할 것이라는 것을 거의 1년 전부터 저희가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중에 몇몇 대표님들은 실행을 하신 거고 몇몇 대표님들은 또 뭐 좋겠지만 내가 할 시간이 없어요 이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후회하시는 거죠. 지금 그 대표님 굉장히 많이 전국으로 판매를 하고 계시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고 하나라도 우리 대표님들께서 배워간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홈파티를 겨냥해서 이렇게 와인과 음식을 함께 배달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물용으로 답례 패키지를 기획을 해서 예를 들어 요즘에 뭐 결혼식 선물, 돌 선물 이런 것들도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가 껄끄러우니까 잘 못 모이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뭐 마음의 표시는 하고 싶어서 계좌로 이렇게 돈은 뭐 보내드렸다. 이런 분들한테 답례로 선물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한 2, 3만 원짜리에서 내가 그래도 정말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데 어떤 걸 줄 수 있을까? 사실은 굉장히 애매합니다. 그런데 와인 같은 경우에는요. 가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결혼식 축의금으로만 10만 원 받았는데 20만 원짜리 와인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고급 와인 아니더라도 요즘에는 저렴한 가격에 굉장히 질이 좋은 와인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나 또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한국식 와인이나 한국의 주류 같은 것들을 선물을 해주면은 정말 그 가성비를 넘은 가심비를 자극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사람한테 어울리는, 이 사람이 좋아할 것 같은 그런 술을 내가 생각을 해보고 선물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은 사례를 제가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물용으로도 아주 적합하고요. 그 다음에 집에서 밀키트와 함께 즐기기에도 세트로 만약에 이렇게 배달을 하게 된다면 굉장히 많은 인기를 끌 수가 있다라는 걸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홈파티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홈파티도 홈파티지만은 캠핑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저도 뭐 캠핑은 굉장히 초보긴 한데 그래도 뭐 이렇게 한번 가봤는데 재밌더라고요. 근데 캠핑을 갔을 때 우리가 맥주, 소주 이런 거 많이들 가져가시는데요. 요즘에는 또 어떤 게 대세냐면 와인 병은 좀 무겁잖아요. 그래서 좀 가벼운 소재로 만든 가벼운 이런 병으로 만든 와인 같은 거를 간단히 들고 가서 드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요. 그 다음에 이 한 컵으로 나오는 와인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팩 와인 같은 거를 드시는 분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병이 좀 무겁다 해도 또 캠핑에서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 이렇게 와인을 들고 가시는 캠핑족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럼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이 와인 네이밍만으로 마케팅을 할 것이 아니라 어려운 뒤에 와인 이름이 있다면 앞에는 나만의 마케팅 문구를 붙여주자라고 얘기를 했었죠. 예를 들어서 뭐 몬테스 알파를 예로 들어볼까요? 많이들 아시니까 몬테스 알파 맛있는 와인이에요. 뭐 1초당 몇 병이 팔려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어떤 와인? 파티에 적합한 몬테스 알파, 캠핑에 적합한 몬테스 알파, 저렴한 가성비, 가심비 최고인 몬테스 알파. 앞에다가 문구를 하나씩 붙여줘서 이 와인에 대한 이해도를 만들어주는 게 우리 대표님들의 역할이고요. 마케팅의 기본입니다. 단순히 몬테스 알파 맛이 어떻고요, 어디 산이고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항상 이 물건을 판매하실 때, 특히나 주류 같은 걸 판매하실 때 스토리를 붙여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와인과 잘 어울리는 결합 세트를 같이 접목을 해서 오프라인 매장이라고 치면 이 와인과 어울리는 어떤 세트 메뉴라든지 음식 메뉴들을 결합을 하시고요. 온라인으로 내가 와인을 팔아보고 싶다 하시는 우리 대표님들께서는 와인만 단순히 파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게 한번 결제를 할 때 객단가를 어느 정도를 이렇게 예상을 해야 되잖아요. 단순히 와인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추천이 맞는 음식들 같은 거를 함께 판매하는 전략을 세우시면은 훨씬 우리 매출의 증대의 효과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한국 와인 시장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는 이 한국 음식 하면은 맵고 짜고 시고 달고 정말 다양한 맛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한식에 어떤 와인이 어울릴까? 우리 MZ세대들이 내 인생술을 찾았다라고 표현하는 그런 와인들이 뭐가 있는지 그거를 찾아보는 재미를 이분들한테 선사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앞선 시간에 와인 포차 예시를 들면서 봤듯이 한식의 음식에 정말 포차 같은 안주에 와인을 곁들이는 사례들이 있었잖아요. 더 이상 와인 하면은 뭐 파스타나 스테이크나 이렇게 우리 뭐 이탈리안 음식, 프렌치 음식이랑만 먹는 게 아니라 코리안 푸드랑 이 와인의 접목이 굉장히 큰 이슈와 각광을 받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내가 지금 판매하고 있는 요식업에 계신 분들은 내가 지금 판매하고 있는 이 음식에 어떤 와인을 접목을 해서 같이 판매를 해볼지 그래야 이 한 번에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나만의 개성 있는 푸드 페어링이 굉장히 지금 이 소비층에서는 각광받고 있는 그런 하나의 소비 패턴인데요. 내가 좋아하는 한식, 예를 들어서 나는 계속 김치찌개 얘기를 하네요. 가장 한식의 표본이니까 김치랑 어울리는 와인? 도대체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김치 하면은 일단 맵죠, 짜죠, 뭔가 그 강한 맛이 있는데 이 맛과 어울리는 와인이 무엇이 있을까? 오히려 약간 스파이시한 와인이랑 또 푸드 페어링이 맞을까? 이런 것들을 소비자들한테 경험할 수 있도록 던져주는 겁니다. 뭔가 이 뭐라고 해야 될까? 호기심을 자극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마케팅 기법이라고 표현을 좀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테이크에 레드와인 먹고 뭐 이렇게 어류 쪽 우리가 화이트 와인 먹고 뭐 이건 기본으로 그냥 어느 정도 그냥 아는 부분이라면 그 틀을 그냥 깨는 거예요.
내가 스테이크에 화이트 와인 먹고 싶으면 먹는 거고 내가 한식에 김치에다가 이 화이트 와인을 먹어봤더니만 단짠단짠의 조화가 있더라. 이런 컨텐츠를 만들어가면서 제 2차, 3차적인 그런 홍보 효과가 일어나기 때문에 한식과 푸드 페어링을 하는 그런 것들, 틀을 깨는 푸드 페어링을 한번 많이 기획을 해보시면 좋고요. 자,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조합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불평, 불만 없이 맛있게 즐깁니다. 또는 맛이 없다고 해도 하나의 경험으로 이 둘의 조화는 정말 아니었어 라고 하고 넘어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던져주시는 게 우리 대표님들께 아주 좋은 팁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식 같은 경우에 지금 제가 꼬치류를 한번 그냥 가져와 봤어요. 자, 나는 레드와인, 꼬치랑 레드와인이다 하시는 분들 채팅창에 1번. 자, 나는 꼬치에는 깔끔한 화이트 와인이 맛있다. 채팅창에 2번 한번 눌러봐 주실까요? 자, 이 선택은 여러분 답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전에는 뭐 육류 하면은 레드와인이랑 잘 맞고요. 어류는 화이트 와인 잘 맞고요. 이제는 그런 게 없어요. 한식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한 상에다가 반찬이라는 개념이 우리는 있기 때문에 뭐 이 반찬, 저 반찬, 육류, 어류 다 지금 조화가 된 그런 한 밥상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레드 와인은 뭘 먹어야 돼, 화이트 와인은 뭘 먹어야 돼, 뭐 이런 게 없는 겁니다. 그리고 와인의 그 경계 자체가 레드랑 화이트 와인으로만 구분이 딱 되는 게 아니고요. 뭐 오렌지 와인, 스파클링 와인, 다양한 와인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블루베리, 애플, 우리 사과 와인, 뭐 커피 와인.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커피랑 와인을 함께 이렇게 블렌딩을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되게 많잖아요. 커피와 와인의 맛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또 만들어내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와인이라고 하는 것이 더 이상 정말 이 포도만을 발효해서 만든 그 포도주 뿐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주류를 섭렵하고 있다라는 것을 인지해 보시고 우리가 와인 하면 뭐 프랑스산, 뭐 칠레산, 스페인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한국만의 한식과 어울리는 와인을 만들어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볼까요? 자, 그러면 이 지글지글지글지글. 사진 정말 맛있겠죠? 우리 요거 딱 보면은 떠오르는 게 뭡니까? 선생님들, 우리 대표님들. 이 사진 보자마자 저는 소주가 딱 떠올라요. 누가 봐도 약간 소주 안주 같은 느낌의 직화구이를 하고 있잖아요. 닭발인 것 같기도 하고 뭐 꼼장어 같기도 하고 그런데요. 제가 먹고 싶어서 가져왔어요. 자, 그래서 이 사진에는 우리가 소주를 떠올리기가 쉬운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포차에서 즐기는 맛있는 이야기 와인이잖아요. 자, 포차 안주로서 우리가 닭발, 꼼장어 이런 거 최고잖아요. 거기에다가 소주뿐만이 아니라 물론 소주를 찾으시는 이런 고객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에는 깔끔한 화이트 와인 한 잔 어떠세요? 라고 추천을 해주는 거죠. 앞서서 우리가 그 다양한 사례에서 봤듯이 포차에서 진짜 와인을 캐주얼하게 즐기는 그런 프랜차이즈 식당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개인 식당에도 접목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부터 제가 다양한 와인을 이렇게 종류를 다 구비할 필요 없이 레드 하나, 화이트 하나 해서 이제는 소비자들한테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한 잔, 두 잔 정도로 잔술로 판매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매출이 조금 괜찮다. 그리고 이렇게 푸드 페어링을 해봤더니 소비자분들이 거부감이 없이 잘 먹게 된다.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바틀로 판매를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와인을 좀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한번 한식과 푸드 페어링을 해보시는 거 굉장히 좋고요. 자, 그 다음 보시면은 또 우리가 이 어류를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어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기본적인 상식으로는 우리가 뭐 화이트 와인이랑 많이 먹죠. 근데 이제 개인의 기호에 따라 그리고 단순히 연어라는 거 제가 지금 연어를 좋아해서 연어를 갖고 왔는데요. 굉장히 개인적인 그게 많이 들어갔네요.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갖고 왔네요. 자, 여기 보시면은 원래는 뭐 레몬을 뿌려 먹거나 샐러드로 먹거나 아예 그냥 날것으로 먹거나 다양한 그런 이 음식의 형태가 있는데요. 제가 일부러 마늘과 파가 있는 것 같은 거를 지금 좀 가져와 봤어요. 우리가 한식하면 또 마늘이나 이런 게 빠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새로운 요리,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한식, 뭐 찌개류, 탕류 이런 것들, 생선구이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와인과 어울리는 퓨전 요리를 하나 만들어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저는 이제 출장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출장을 가게 되면은 검색을 쭉 합니다. 이 근처에 어떤 음식점들이 있나, 어떤 뭐 술집들이 있나 검색을 쫙 해보고 특이한 곳에 한번 방문을 해보는 그런 스타일인데요. 제가 최근에 전주에 갔다가 전주에서 이제 캠프가 있어서 갔다가
밥은 먹었는데 약간 또 심심할 때 있잖아요. 그래서 또 그 지역에 가면 제가 그 지역에 뭘 먹어보는 걸 좋아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와인을 굉장히 캐주얼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서 한번 가봤습니다. 거기에서 뭘 팔고 있었냐면 파스타인데요. 젓갈 파스타예요. 젓갈 파스타. 여러분들 상상이 가시나요? 제가 그걸 딱 처음 봤을 때는 사실은 그때 막 그렇게 배고프고 이러진 않았는데 어떤 게 있나 검색을 하다가 와, 이거 내가 먹어봐야겠다. 제가 또 이쪽 강의를 하다 보니까 그런 걸 찾아다니는 걸 좋아합니다. 먹어봐야겠다 해서 가봤더니만 분위기는 정말로 약간 캐주얼보다는 뭐랄까요? 좀 모던한 스타일의 되게 깔끔한 분위기였어요. 캐주얼까지는 아닌데 약간 깔끔하게 그냥 조명 하나 있고 요즘에 좀 유행하는 그런 스타일 있잖아요. 자,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판매하는 음식이 말 그대로 젓갈 파스타예요. 젓갈 파스타인데 거기에 또 주류는 되게 다양한 와인부터 한국식 전통주부터 어떻게 보면은 약간은 다이닝 같은 그런 공간이었던 거죠. 그런데 가격은 또 그렇게 비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한식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는 뭐 비빔밥, 불고기 뭐 이런 너무나 그 전형적인 것을 떠나서요. 내가 약간은 진짜 이탈리안의 파스타와 젓갈을 접목한 거기에다가 들기름인가 참기름을 이렇게 뿌려줬는데 야, 제가 그거를 정말 맛있게 먹고 왔어요. 분명히 밥을 먹었는데 한 그릇을 다 먹고 왔다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식을 약간 퓨전화해서 또 개발을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주류와 푸드 페어링을 시켜서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도 젓갈 파스타가 궁금해서 갔지만 거기에 맞는 또 마실거리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뭐 여기 뭐 소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소주 같은 거 드셔도 되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이 술집에서 파는 어떤 주류, 특이한 주류들이 있나 보다가 또 추천을 받아서 먹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는 먹고 마시는 문화가 굉장히 크게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그게 자리 잡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대표님들.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리가 잡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 대표님들께서 그 문화를 이렇게 좀 활용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전반 어쨌든 우리의 목표는 뭐 매출의 상승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매출의 상승이나 또는 내 가게의 어떤 브랜드 포지셔닝을 갖고 가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와인과 콘텐츠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대표님. 자, 이제 대표님들이 우리가 와인을 단순히 판매를 한다라고만 생각을 하실 때는 우리 김재용님처럼 예비 창업자시잖아요. 제가 앞선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와인을 창업을 하신, 와인 가게를 창업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와인을 좋아하십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좋아합니다. 저는 뭐 가리는 게 훨씬 좋아하긴 한데 자, 그런데요. 이 소비자들한테 어떻게 전달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것만큼 내가 와인에 대해 아는 것만큼 우리 소비자분들은 그렇게 많은 지식을 갖고 있으리라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지금 강의하듯이 알려주고 대표님들께서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 대표님들께서 테이블에 서빙하실 때마다 설명해 주시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사실은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지금처럼 온라인으로 요즘에 유튜브 시작하는 거 정말 어렵지 않거든요, 대표님들. 자, 대표님들이 가장 두려운 건 뭐냐면 카메라 앞에 선 나 자신. 그렇게 저랑 말씀을 잘 나누다가도 갑자기 카메라가 돌아가면은 이렇게 얼어버리세요. 그런데 그것도 트레이닝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요즘에는 장사도요, 여러분, 쇼맨십이고요. 장사도 하나의 콘텐츠입니다. 자기 자신의 가치를 높이시고 자기 자신의 그 지식을 뽐내시는 게 우리 대표님들이 매출과 직결되는 또 하나의 가장 큰 어떻게 보면 그런 역할을 해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강조드리는 게 뭐냐면 이 와인과 접목할 콘텐츠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들. 이 플랫폼을 통해서 충성 고객들을 확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모임잡 같은 것도 우리가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이 모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것들도 지금 비대면으로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와인 모임 같은 데도 한번 콘텐츠를 만들어 보시기 위해서라도 접속을 하셔가지고 요즘에 와인이 어떤 트렌드를 갖고 있는지 꾸준하게 공부하시는 것도 제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예시 사례를 한번 갖고 와 봤는데요. 우리 산막 와인이라는 곳입니다. 여기는요, 지금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유튜브에 업로드를 해서 소비자분들과 소통을 하고 있는 그런 대표님인데요. 콘텐츠뿐만이 아니라 이벤트를 하면서 소비자들과 소통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저도 지금 와인을 만들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 영상을 봐주신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 뭐 100명 돌파로 제가 지금 만든 커피 와인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집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면은 이 소비자분들이 한 번 먹고 그냥 끝내지를 않습니다. 사진 찍어서 업로드를 해서 2차, 3차 광고 콘텐츠 효과를 내기도 하고요. 주변에 추천을 하기도 하고요. 또는 먹어봐서 맛있기 때문에 또 구매를 하기도 하고요. 또는 오프라인 매장을 이제 창업하실 우리 김재욱 대표님 같은 경우에도 이 유튜브 같은 걸로 와인의 지식을 전달을 하시면서 내가 어디에서 지금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라는 것을 계속 어필을 하세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자, 그렇기 때문에 와인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영상 컨텐츠를 제공을 하는 거예요. 제조 과정이라든지 어떻게 먹는지 또는 이 와인과 어울리는 음식은 무엇이 있는지 아까 제가 짧게 설명드렸던 매너 교육 같은 것들도 굉장히 간단하지만은 하나의 컨텐츠가 될 수가 있고요. 또 와인을 직접 제조하시는 분들은 직접 제조 환경을 이렇게 투어해 주시는 것도 좋고 또는 와인 바 자체를 랜선으로 투어를 하는 이런 것들이 모두 콘텐츠가 됩니다. 자, 그 다음 정기적으로 이벤트를 제공을 해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인생 와인을 누군가가 찾았어요. 소비자가. 그러면은 이분이 직접적으로 이 와인을 구하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 정기적으로 우리 가게에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이벤트를 제공을 하는 거죠. 한 달에 한 번은 오세요. 스페셜 데이에 오세요. 남자친구랑 오세요. 부모님 생일 때 오세요. 약간 디스카운트를 걸면서 그러면은 그분들이 아무리 세일을 받고 디스카운트를 받아도 그날에 그 매출을 올려주는 게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전략적으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와인과 다양한 것들을 접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를 냈던 부분이요. 우리가 와인을 제조하시는 분들이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와인은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마시는 술이 아닙니다. 우리가 와인을 언제 마셨지 생각을 해보시면은 물론 데일리 와인으로도 자주 마시기는 하지만 분명히 추억과 문화가 그 속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와인은 단순한 술이 아니라 우리가 추억과 문화를 함께 선물하는 그런 하나의 주류 문화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 또는 이런 콘텐츠 같은 것들을 QR코드로 만들어서 이렇게 전달을 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우리가 오프라인 와인바 매장을 운영을 하시고 계신다면 이 와인바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여주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내가 유튜브 영상으로 이거를 업로드를 하겠다. 그것도 좋은데요. 그렇게 촬영한 영상을 한 군데만 업로드하지 마시고 QR코드를 만드셔가지고 오프라인 매장에 이렇게 붙여 놓으신다든지 아니면은 와인 라벨지에 입력이 가능하다면 그런 식으로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자, 이것은 제가 이렇게 뭐 선물 같은 거를 할 때도 되게 좋겠죠. 그래서 QR코드 영상 같은 거는 요즘에 많이 대중화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마시는 방법, 뭐 매너 교육, 이런 랜선 투어 같은 것들을 콘텐츠로 접목을 해보시는 것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히 설명을 하면은 이 와인 라벨지에다가 QR코드를 스티커 같은 걸로 붙이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처음부터 제작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삽입을 하시면은 스마트폰으로 바로 영상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희 와인에도 이렇게 그 제조 과정이나 뭐 랜선 투어나 이런 것들을 바로 QR코드 영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들을 삽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영상을 한번 본 소비자들은요. 여기는 뭐 하는 곳이지? 매너 교육을 한번 봤는데 되게 재밌네. 그러면은 이런 와인도 있네. 랜선 와이너리 투어도 하네. 이렇게 점점점 유입이 되고요. 그렇게 다양한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제공을 하면서 이렇게 고객을 관리하시는 겁니다. 한 번 고객은 여러분 영원한 고객이다. 그거는 우리의 마인드인데 우리 고객님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한 번 고객이었는데 다음날 블랙 컨슈머가 돼 있어요. 내 고객인 줄 알았는데 다음날 내 옆집에 가 있네요. 자, 그렇기 때문에 고객의 마음을 사는 거는 참 쉽지 않습니다. 꾸준한 관리를 통해서 와인과 컨텐츠를 접목해서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보자 라는 또 하나의 전략을 알려드렸고요. 자, 그러면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산막 와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와인 같은 경우에는 되게 특이하고 특별한 게 뭐냐면 일단 와인의 맛도 다수의 그 수상 경험에 비춰봤을 때는 와인의 맛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요, 인정을 받았다라는 거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까 화면에서 보셨듯이 대표님께서 지속적으로 영상 콘텐츠를 업로드해서 소비자들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와이너리에서 와인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이 와인은 어떤 맛인지, 어떻게 마셔야 하는지 등등등의 이런 소통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요즘에는 사실은 어떤 와인뿐만이 아니라 어떤 먹을거리, 물건 같은 걸 사도 같은 가격이라도 예쁜 디자인에 손이 가기 마련이에요. 예전에는 정말 가성비라는 것에 우리 소비자들이 되게 많이 신경을 썼다면 이제는 가심비라고 말씀을 드렸죠. 가성보다 마음이 충족이 돼야 되는 그런 시대인데요. 이렇게 예쁜 와인, 뭔가 되게 손이 가는 그런 라벨,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사진을 보시면 뒤에 보시는 액자가 그대로 와인 라벨지로 들어와 있잖아요. 이렇게 화가분이 직접 그린 그림을 와인 라벨지에다가 삽입을 해놓은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하나의 작품이 하나의 디자인 라벨이 되는 그런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와인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예술, 그림 뭐 이런 것들도 되게 관심이 많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또 2차원적인 그런 또 3차원적인 홍보 효과를 누릴 수가 있는 사례였다고 제가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또 주목을 할 거는 지금 중간에 보시면은 프리미엄 선물 세트라고 해서 2병을 한 세트에 팔고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근데 가격도 굉장히 합리적이죠. 우리가 답례를 해야 될 그런 순간들이 많잖아요. 당연히 뭐 이렇게 뭐 옛날에는 뭐 많이 했죠? 옛날에는 우리 요즘에 좀 대세인 걸 보면은 손세정제 뭐 이런 것도 많이 있으시고 음식 같은 것들도 좀 견과류 이런 것들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은 와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선물을 받았을 때 그 가격 대비 되게 만족도가 높습니다. 물론 안 드시는 분들에게는 또 선물을 했을 때는 이렇게 활용도가 좀 없긴 하겠지만은 그래서 이렇게 선물 세트로도 요즘에 인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 또 알려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한국의 멋을 살린 K-와인이라는 주제를 한번 보겠는데요. 이 방금 보셨던 그 산막 와인의 그 와인 바트를 보시니까 동양화 와인 라벨지를 세트로 만들어 놨잖아요. 이런 식으로 접목을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이걸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예를 들어서 다양한 지역에 이 화가분들이 다들 계십니다. 로컬 크리에이터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화가분들의 작품을 우리 와인 라벨지에다가 이렇게 한정판으로 둘러서 내는 겁니다. 그러면 화가분들에게는 자신의 작품이 홍보가 되어서도 좋고요. 그 다음에 우리 와인을 제조하시거나 와인을 판매하시는 대표님들에게는 이 라벨지로서 하나의 작품으로 와인이 보이기 때문에 또 좋은 효과를 낼 수가 있고요. 또 하나 더, 여기에서 협업으로 와인 라벨 전시회 같은 거를 개최하셔가지고 소소하게나마 나의 가게를 소개하거나 또는 거기서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와인이라는 것은 단순히 먹고 마시고 이거를 넘어서서 문화를 담아내야 되는 그런 어떤 우리한테는 우리 대표님들에게는 기회의 술과 같은 그런 주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보시면은 이렇게 한국의 문화를 담고 거기에 QR코드를 삽입을 해서 이 영상 콘텐츠까지 이어지는 제가 그런 사례들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쨌든 와인이라는 술은 먹고 마시고 취하고 오늘 이런다기보다는 약간은 그날의 추억과 기억과 이런 것들이 잔상으로 남아있는 그런 순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추억들을 영상화시켜서 또는 대표님들께서 이 와인에 담긴 그런 콘텐츠들을 영상화시켜서 꼭 한번 남겨보시면은 정말 이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다양한 콘텐츠들이 어떤 게 있느냐, 제조하는 과정이라든지 또는 먹는 방법이라든지 매너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벤트 영상이라든지 와이너리를 투어해주는 영상이라든지 또는 우리 김지혁 선생님처럼 예비 창업자시라면 내가 이 와인바를 안에를 투어하는 이런 것들 또 하나의 컨텐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대표님들께서 내 상황에 맞는 컨텐츠로 잘 한번 접목을 해보시면은 그 와인의 다양한 유통과 그리고 콘텐츠화 그리고 퍼스널 브랜딩이나 나의 가게를 홍보하는 데 큰 효과를 거두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트렌드랑 디자인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와인에 정말 다양한 종류들이 있잖아요. 요즘에는 정말 우리 한국에도 좋은 와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고요. 그냥 좋은 게 아니라 이 질도 좋은데 가격도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의 폭이 정말 많이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정말 한 5년, 10년 전만 해도 이렇게 유통이 되는 와인에서 그냥 이렇게 전문 와인점이 아니라면, 유통되는 와인 중에 내가 골라야 하는 상황이었다면 요즘에는 워낙에 폭넓은 그 선택의 폭이 있기 때문에 이 대표님의 그 취향으로 와인을 고르시는 게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렌드를 잘 읽으셔야 돼요. 내가 내 입에 맛있다고 이 와인이 우리 소비자들한테도 맛있지는 않을 수가 있어요. 또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와인 가게를 오픈하시는 분들은 또 전문 지식이 있으시고 약간은 전문가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대중적인 입맛을 고려하지 못하는 약간의 실수를 할 때도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전문가로서 와인을 평가할 때는 물론 뭐 맛과 뭐 이런 뭐 모든 걸 다 보겠지만은 대중적인 맛을 평가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여기 이 강의를 들으시는 우리 대표님들께서는 어쨌든 대중들에게 판매를 하실 거잖아요. 예시를 들면 우리 백종원 선생님 같은 거예요. 우리가 뭐 백종원 선생님께서 되게 대중적인 맛을 강조를 많이 하잖아요. 되게 고급적인 맛, 되게 이렇게 좀 이건 아니다 싶은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접점을 찾는 게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이 맛있을 것 같은 맛을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요. 그러면 2021의 트렌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저도수화입니다. 자, 와인 자체를 즐기는 사람들의 그 취향을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와인이라는 술은 우리가 소주나 소주 맥주나 뭐 이런 것처럼 소맥 같은 것들처럼 막 부어라 마셔라 이런 술이 아니다 보니까 술을 잘 못 드시는 또는 쓴 술이 싫은 이런 젊은 여성층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수가 너무 세버리면은 좀 부담스럽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도수가 낮으면 오히려 되게 반가워하는 손님들, 고객님들이 계세요. 이 와인은 기존 와인이 한 13.5도, 14도 정도였다면 저희는 부드러운 맛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10도 내외로 도수를 정했습니다. 그런 라인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저도수화가 2021년 올해의 트렌드였다. 그 다음에 이 와인의 패키지를 한번 보면은 커다란 750ml나 뭐 더 커다란 이런 병보다는 좀 작은 병들이 많이 팔리는 현상이 있었다. 그래서 와인의 이 패키지의 소형화, 그리고 다형화라고 하면은 다양한 패키지의 그런 다양한 선택들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홈파티나 또는 캠핑족들, 그들이 와인병이 무거우니까 들고 가기가 힘드니까 잔 와인이나 팩 와인 같은 것들을 선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전형적인 것들의 경계를 많이 무너뜨린 것이 올해의 트렌드였어요. 와인이라고 얘기하면은 진짜 뭐 750ml 병에서 우리가 와인잔에 이렇게 따라서 뭐 이렇게 눈으로 보고 코로 이런 모든 틀들이 그냥 다 깨지고요. 내가 먹고 싶은 음식과 내가 가고 싶은 곳에서 내가 먹고 싶은 잔에 또는 와인을 그냥 병으로 바틀 그대로 드시는 이런 문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와인 같은 경우에도 저희 커피 와인 같은 경우에도 이 커다란 병뿐만이 아니라 작은 병들을 또 한번 출시를 했었는데 MZ세대들 사이에서는 그 작은 병들이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컨셉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와인 종류에 따라 또 잔도 막 다르게 하고 이렇게 복잡한 그런 프로세스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상관없이 잔이 없어도 병채로 마실 수 있는 와인 뭐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해놨습니다. 그러면은 잔이 없더라도 내가 그냥 그 병 자체가 잔이라고 생각을 하고 음미를 하면서 조금은 소형화된 그 패키지에 맞춰서 이 주류를 즐길 수가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낸 거죠. 자, 그 다음 퓨전화라고 설명을 드린 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한식의 퓨전화 같은 거예요. 아까 제가 그 파스타에다가 젓갈에다가 이 참기름 둘러서 또 와인하고 마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와인 하면은 정말 파스타 뭐 또는 피자, 스테이크 뭐 이런 이탈리안이나 프렌치 음식 같은 거랑 먹어야 된다라는 그 고정관념 자체를 깬 하나의 사례였고요. 물론 100% 한식과 먹어도 좋겠지만 그게 아직은 나는 좀 안 와닿는다 하시는 대표님들께서는 퓨전 음식을 좀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식과 양식의 퓨전 음식을 도전하셔가지고 와인과 푸드 페어링을 하게 되면은 소비자 입장에서도 굉장한 호기심으로 다가옵니다. 저처럼 그 젓갈 파스타를 먹기 위해서 저 혼자 갔었습니다. 혼자 그 와인과 함께 뭐 또 소주와도 함께 먹어보고요. 뭐 이런 분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활성화 단계는 아까 제가 첫 시간에 설명드렸다시피 굉장히 많이 대중화가 되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활성화가 돼서 많은 분들이 와인을 찾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 타깃층을 한번 우리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여기에 우리 강의 들으시는 대표님들이 앞서서 들었던 강의들을 보니까 마케팅에 관련된 강의들이 또 꽤나 있더라고요. 사실은 우리 소상공인 대표님들께서는 가장 중요한 게 마케팅 분야입니다. 저도 그 분야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고 강의도 하고 있지만은 오늘은 와인에 대해서 이렇게 만나 뵙게 됐는데요. 여러분들 마케팅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타깃층을 잘 찾는 것입니다. 근데 이 와인이라는 주류는요, 정확한 타깃층이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국내에서는 MZ세대들이 지금 와인에 아주 급격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또 이들의 소비 성향은 경험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가성비를 따지면서 막 저렴한 것 이런 거라기보다 제가 앞선 시간에 추천을 드렸던 것, 이달의 와인처럼 조금은 비싼 와인이지만 예를 들어 10만 원짜리 와인을 이달의 와인 추천으로 5만 원에서 매장에 판매를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대표님들께서 그 계산을 다 하셔야겠죠. 퍼센테이지는. 그렇게 되면은 MZ 친구들은 이달의 와인을 꼭 한번 이달에 마셔보고 싶습니다. 자, 그런 경험을 제공을 하는 마케팅 전략을 펼치셔가지고 새로운 것과 어떤 내가 이거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셔서 이렇게 와인과 음식을 함께 판매해보는 전략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국내뿐만이 아니라 국외 글로벌 시장에서도 한국 와인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앞서서 제 소개를 할 때 뭐 미국에 어디 뭐 프랑스에 어디 뭐 있었다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사실은 여러분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이 프랑스에서는요, 와인이 어떻게 보면은 그 나라의 정말 대중적인 술이잖아요. 그래서 물론 고급 레스토랑이나 뭐 특별한 날이나 이럴 때는 세팅을 다 해가지고 이렇게 와인을 마시기는 하지만 그냥 프랑스 파리의 센강 이런 데 걸쳐 앉아서 와인을 바틀째 마시는 파리지앵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외국에 주류되어 보니 굉장히 선입견을 갖고 뭔가 어려운 술이야 이렇게 느끼지만은 오히려 그 친구들한테는 제가 소주나 이런 거를 또 소개를 시켜줬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은 소주도 잔이 이렇게 조그만 게 있잖아요. 따라 마시는 문화가 있는데 그냥 바틀째로 마시더라고요. 자, 이런 식으로 외국에서도 한국 와인이나 한국 주류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도 되게 많이 받았던 질문이 한국 음식 하면 워낙에 우리가 K-팝이나 K-푸드가 막 외국에 많이 알려져가지고 제가 거기 있었던 당시만 해도 이 프렌치인들이나 미국 친구들이 한식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어떤 거에 관심이 제일 많았냐면 비빔밥, 불고기, 뭐 김치 뭐 이런 거 있죠. 그쪽에 관심이 많았는데 마실 거리는 없니?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입니다. 비빔밥 먹을 때 뭐랑 먹어야 돼? 비빔밥 먹을 때 뭘 마셔야 돼? 이 말이죠. 김치 먹을 때 얘들은 이 김치도 하나의 사이드 디쉬인데 뭐랑 마시면 좋냐고 저한테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뭐 그 당시에는 뭐 소주나 맥주나 이런 것들 추천해주고 맥주도 사실은 외국에서는 뭐 우리 술이다라고 카스 뭐 테라 뭐 이런 것 있긴 하지만 그 당시엔 테라도 없었고요. 하이트 카스 뭐 이런 것들 추천할 수 있지만 한식당에 가지 않으면 없잖아요. 소주나 아니면은 뭐 막걸리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말을 했었는데 약간 와인 종류는 없냐라는 질문을 좀 몇 번 받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제 제 머릿속에 퀘스천 마크가 딱 찍힌 거죠. 우리 한국에서도 정말 와인처럼 만들 수 있는 다양한 그런 농산물도 많이 나오고 어떤 뭐랄까요? 재료들이 있는데 왜 만들지 못할까? 그래서 이렇게 돌아와서 뭐 이쪽에서 이렇게 저도 함께 우리 대표님들처럼 이렇게 소상공인의 입장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국내뿐만이 아니라 국외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거를 우리 한국 주류, 한국 와인, K-와인만의 어떤 강점만 어필을 할 수 있다면 충분한 가능성이 열릴 수가 있다라는 것 설명을 드리고요. 또 우리가 MZ세대를 집중 공략은 하긴 하지만은 중장년층이나 젊은 층들도 굉장히 많이 관심을 와인이란 주류에 관심을 갖고 있다. 계속 제가 강조드리는 것은 오프라인 매장뿐만이 아니라 이제 온라인에도 매장을 열어야 한다. 자, 온라인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검색해서 나오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런 거랑 똑같습니다. 오프라인에 매장이 없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마켓도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우리 MZ세대가 이 중저가 와인을 되게 많이 선호를 하고 있는데요. 1분당에 뭐 3병씩 팔린다 이런 우스갯소리로 또 말을 하기도 합니다. 맛은 기본이에요. 스토리가 있는 와인을 한번 접목해 보시도록 하고요. 계속 강조드리는 경험 마케팅 그리고 유통판로로 봤을 때는 대표님들이 직접 할 수 있는 라이브 커머스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타깃을 한번 설정을 해볼 수가 있었고요. 우리가 오프라인 매장을 갖고 있건 내가 와인을 직접 제조를 하건 뭐 스마트 스토어를 내가 운영하고 있건 가장 중요한 것은 브랜드화입니다. 내 와인의 스토리를 입히셔서 아이덴티티를 구축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뭐 프랑스 와인, 칠레 와인 거기에서 솔직히 맛으로 비교를 했을 때는 맛은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하지만 그 맛을 더 맛있게 해줄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도 포차에서 즐기는 맛있는 와인이잖아요. 맛있는 이야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이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한국 전통주의 이런 가치를 전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타깃층을 점점점 확대해 나가시면서 판매를 활성화해 나가시는 것. 자, 매장뿐만이 아니라 이 전통 시장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많기 때문에 한국 와인에 대한 입지가 지금 이렇게 확보할 때 우리 대표님들께서 다양한 시도들을 하면서 오늘 배운 것들을 한번 이렇게 적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는 한국 와인이 가진 정체성을 가지고 이 가치를 전달하는 데 좀 집중을 해보시면은 아이덴티티가 좀 자동적으로 잡히는 그런 효과를 누리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와인을 이렇게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들이 많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IR 캠프를 가서 뭐 투자 유치에서 발표를 하기도 하고 미디어에 또 방영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커피 와인을 만들고 있고요.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고요. 다양한 와인 연구의 기술을 접목해서 포장지부터 라벨 디자인까지 이렇게 특이하고 특별하고 MZ세대들이 손이 갈 수 있도록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국내는 이제 구매 의사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아무래도 호기심 때문인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계속 호기심을 자극하라라는 말을 드리고 있는데요. 국외도 커피와 와인의 조합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요. 코트라에서도 지금 수출을 진행하고자 의뢰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세계 최초로 그린빈, 커피의 생두라고 표현을 하죠. 볶기 전에 그 그린빈, 초록색의 그 콩을 자연 발효해서 커피 와인의 시제품을 만들어낸 예시를 보여드리고요. MZ세대를 겨냥한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우리 와인 포장지의 소형화의 사례입니다. 되게 병이 작잖아요. 반 정도로 잘라가지고 간단하게 마실 수 있는 그런 와인의 예시를 보여드리고요. 뭐 이렇게 다양한 수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요, 우리가 머릿속에 있는 그냥 포도주라는 그 개념을 뛰어넘고요. 커피 와인, 딸기 와인, 사과 와인, 되게 다양한 와인들이 많기 때문에 대표님들께서 접목해 볼 그런 분야가 더욱더 넓어지고 있다라는 희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와인 여신이라는 브랜드를 런칭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디자인을 완성을 시키고 누구나 와인 여신이 될 수 있다. 나도 내가 원하는 음식과 와인을 푸드 페어링해서 컨텐츠를 만들 수 있다라는 슬로건에 이렇게 브랜드를 런칭했습니다. 그리고 와인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굿즈를 함께 판매하면서 매출에 그렇게 좀 증대시키는 효과를 함께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님들께 계속 강조를 드리는 이유가 나의 이 와인, 내 샵에서 판매하는 와인의 특장점과 그런 특별한 것들을 계속해서 알리고 미디어에 노출을 하고 유튜브에 올리시라는 겁니다. 자, 쇼핑몰 제품 촬영도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여기까지 제가 이 예시와 함께 여러분들께 와인에 대해서 우리 한국 와인이 어떤 입지를 좀 갖고 가고 특별함을 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혹시나 질문사항이 있으신 분들 댓글에 남겨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강의를 잘 들어보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댓글에 많은 의견을 남겨주셨는데요. 또 시간이 한정적이라 질문이 없으시다면 네이버에 김수연을 검색하셔서 또 궁금한 사항들을 인스타나 페이스북으로 소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포차에서 즐기는 맛있는 이야기 와인을 강의를 진행한 김수연이었습니다. 반가웠습니다. 감사합니다.